외교부가 특별여행주의보를 5월 23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출구 전력은 6월 말 7월 초가 예상 시기로 잡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2일 대통령 주재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무급휴직자, 가이드 등도 월 50만 원씩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1조 7천억 원 규모의 단기 차입금 증가를 결정했다고 22일 공시했습니다. 서울관광재단이 창립 2주년을 맞아 온라인 기념 행사를 진행하고 착한 기부, 착한 소비 서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에어부산이 울산, 제주, 울산, 김포 운항을 재개합니다. 짤스부르크 관광청이 다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날을 위해 위시리스트를 준비한다면 짤스부르크주의 호에타우에른 국립공원을 추천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지역 관광교통 개선 사업으로 강원도가 선정됐습니다. 연계 교통수단 확충 및 다국어 관광 안내 등이 지원됩니다. 트래블데일리 4월 23일 동영상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데일리 동영상 뉴스 4월 23일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트래블데일리의 이정민 기자입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이요.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세에 접어들었죠. 따라서 주요 국적사들의 국내선 운항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선의 대부분 노선이 운휴된 상태지요. 자, 국제선 운항 재개 여부에 따라 정상화 시기에 관심이 이제부턴 모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외교부는요, 22일 날 해외여행 취소 연기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당부 메시지를 발표함과 동시에 전 국가 글로벌 그리고 전 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오는 5월 23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요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요거를 뭐 언제까지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 의미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또 나름대로 이 안에 담긴 다양한 뜻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특별여행주의보는요, 부가적인 연장 조치가 없을 경우, 별다른 공식 발표가 없을 경우 다음 달, 그러니까 5월 23일부로 자동 해제가 되는데, 자, 자동 해제됐다고 우리가 비행기 타고 여행 갈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 다음에 아웃바운드 상품을 팔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문제는 각국의 그리고 해외 각지의 항공사와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적사의 국제선 항공 운항 재개 여부로 우리 외교부의 특별여행주의보가 해제된다 하더라도요, 자국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죠. 각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빨라도 5월 이후부터 차츰 운항 재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빨라도입니다. 빠르면 대한항공의 경우 어제 말씀드리고 보도해 드린 바와 같이 선불 항공권 판매하는데 요게 이제 7월 운항하는 것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7월이라는 시점을 한번 보시고 정부의 항공업 등을 포함한 기간 산업의 긴급 자금 지원을 발표하면서 여건만 맞으면 하루라도 빨리 운항 재개를 시작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루라도 당장 여건만 되면 내일 당장이라도 운항을 하고 싶겠지요. 이건 누구나 같은 마음일 겁니다. 국내를 제외한 중국의 경우 일부 여행사를 중심으로 하반기 중국 여행 예약 문의가 서서히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행사들 저희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아웃바운드도 그렇고 인바운드도 그렇고 아무래도 현 시점에서는 중국이 그나마 비교적 코로나 사태가 많이 이제 안정화됐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행 심리는 어느 정도 이제 회복세로 향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봐도 알겠죠. 뭐 황금 연휴 때 뭐 숙소가 뭐 거의 다 다 이제 예약이 끝났다고 하니까 우리 또 한국인의 떠나자 이 의지, 떠나고 싶은 의지, 이 욕구, 이거는 진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업계 관계자들은요, 정상화까지는 아니더라도 6월 말 7월 초쯤이면 대부분의 항공노선 운항 재개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외교부의 특별여행주의보가 5월 중 자동 해제될 경우 각 항공사 역시 정부에 대해서 눈치 보기 없이 눈치 안 보고 운항 재개 시점을
저울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봐서 6월 말 7월 초, 6말 7초가 가장 기대되는 시점으로 관측이 됩니다. 자, 이거는 뭐 저희가 지어낸 얘기는 아니고 뭐 저희도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그 정보원 취재를 통해서 이런 소리 저 소리 다 듣고 이 정도로 관측이 된다, 예상이 된다라는 걸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보도를 해 드린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요, 사실 좀 보수적으로 잡을 거예요. 보수적으로. 예. 좀 더 희망이 섞인 것으로 잡으면 5월 말부터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관측도 사실 기대가 많이 되지요. 사실 이게 한 달 기준으로 막 이 코로나 사태가 또 정점 찍었다 쑥 떨어지고 하니까요. 예. 그리고 항공사들도 그렇고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행업계에서는 하루도 빨리 지금 이게 지금 막 비행기 띄우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아마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6월 말 7월 초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예상 그리고 기대를 좀 해보고요. 자, 하나 또 추가적으로 전해드리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여행업협회 주요 임원진들 그리고 주요 여행사 대표가 23일입니다. 4월 23일 하나투어 본사에서 여행업계 간담회를 비공개로 진행을 하는데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여행업계 피해 사항들 한번 다시 들어보고 향후 추가적인 지원 조치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공식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처음 만나는 자리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일찍 만나 주셨으면 참 고마웠을 걸 참 아쉽습니다. 거의 우리 옛날 우리식 표현으로 제일 꼬레비에 만나네요. 예. 아무튼 내일 좋은 얘기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현장에 가서 비공개이기 때문에 그 간담회 현장에는 못 있는데 현장의 사진에 가서 분위기가 좀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정부는 22일 대통령 주재 제5차 비상경제회의 열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지원 방안 발표했습니다. 다른 매체에서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제 여행업계 관련 주요 내용만 좀 뽑아봤습니다.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요건 이제 마이스 관련한 게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공항버스 하시는 분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이미 지난달에 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들이 추가됐죠. 그래서 플러스 추가해서 요게 됐고 4월 말에 이제 확정이 되는데 항공지상조업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인력 공급업 소속 근로자들도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준해 지원받을 수 있고 생활안정자금 융자 우대 주요 지원 내용입니다. 자, 무급휴직도 월 50만 원씩 해서 3개월 정도 지원받아요. 예. 유급휴직 말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무급휴직으로 하시는 분들도 3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인데 현행 특별고용 지원 업종은 1개월, 일반 업종은 3개월 이상의 유급 고용유지 조치 이후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지원하고 있지만 현재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무급휴직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사분들 중에서 무급휴직 하시는 분들 요거 받을 수 있어요.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고 고용유지 자금 융자 사업도 신설이 됩니다. 대상은요. 휴업수당 그러니까 평균 임금 70% 휴업수당 지급이 요것조차 어려워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으로서 현행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는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에 대해 사후적으로 지원했지만 고용유지 조치 계획서 제출과 인건비 지급 목적 확인 시 융자를 통해 휴업수당을 선지급하고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융자금을 후 상환하는 내용입니다. 금리와 사업장별 융자 한도 예상 수요 고려해서 결정한다는 게 정부 계획인데 이것도 속도, 스피드.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스피드가 중요합니다. 스피드. 예. 긴급 고용 안전 지원금도 추가 지원됩니다. 대상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정 소득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 저희가 좀 해당이 돼야 되는데 이거 저희가 영세 사업자로서 이거 사실 저희 트래블데일리는 사적인 얘기지만 이번 어느 지원금에도 왜냐면 종업원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한번 또 알아볼게요. 자, 그래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으로 여행업 관련해서는 가이드 하시는 분들 대상이 될 거로 보이고 이번 영향으로 소득과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자로서 월 50만 원 3개월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필요한 절차 통해서 착수한다는 계획을 밝혔고요. 필요한 절차 오래 끌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스피드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또 좀 머리 식힐 겸
이번 소식은 짤스부르크 관광청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호헤타우엘은 국립공원이죠. 1856제곱킬로미터의 알프스 최대 면적이자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오래된 국립공원입니다. 266개 빙하 봉우리, 유럽 최대의 자연보호구역으로 알프스 본연의 자연과 문화 경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위시리스트에 넣으라고 합니다. 위시리스트, 우리가 코로나 끝나고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곳. 자, 국립공원 해발 1000m 넘고, 그 다음에 뭐 3000m 이상의 고원들과 빙하 만년설로가 있고요. 저희가 사진 같이 나갈 텐데 멋있죠? 냇물, 폭포, 호수, 뭐 고원, 목장 펼쳐져 있고 염소 같은 것들, 야생동물과 식물들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호헤타우엘은 국립공원에서는요, 279개의 시냇물, 342개의 빙하, 551개의 호수와 26개의 유명한 폭포가 수정처럼 맑고 신선한 물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여기서 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크림러 폭포는 중부 유럽에서 가장 높고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폭포래요. 길이가 4km. 뭐야 이거 4km? 맞아 이거 4m?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야? 4km래요. 크림러아해로 불리는 380m의 높이, 3단계의 낙차를 걸쳐서 툭툭툭 떨어진다고 하네요. 낙수 효과가 있네요. 자, 이런 뭐 아주 멋있는 풍경이 있는 곳 짤스부르크 관광청에서 미리 한번 이렇게 이곳을 좀 홍보하는 그런 내용을 보내왔네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 끝나고 우리 유럽 지역, 짤스부르크,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포르투갈, 스페인, 우리 또 관광청 하시는 분들 많이 참 마음고생 하실 것 같은데, 이번 끝나고 잠재돼 있던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분명히 터질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힘을 내고 견뎌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 소식. 에어아시아가 여행 떠날 수 없는 여행족을 위해서 8월까지요. 해시태그 하시고 집에서 떠나는 여행 캠페인 자사의 공식 SNS 채널 통해서 진행합니다. 에어아시아 그룹의 범 브랜드 캠페인인 해시태그하고 인디스 투게더의 일환으로 진행되고요. 에어아시아 그룹은 바이러스 유행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동남아 현지의 지역사회와 중소기업을 돕는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치지 말고 여행에 대한 꿈을 멈추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이와 같은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하네요. 지난 21일부터 시작됐다고 하네요. 해시태그 하시고 집에서 떠나는 여행 캠페인을 통해 에어아시아는 한국의 여행족들과, 여행족들이 아니라 여행객들과 소통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각국에서 일하고 있는 에어아시아 직원들이 직접 가장 먼저 가보고 싶은 숨은 맛집 명소 추천하는 컨텐츠가 릴레이로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게재된다고 합니다. 소개되는 여행지는요, 쿠알라룸푸르 시작으로 방콕, 마닐라 같은 에어아시아가 직항 취항하는 곳, 이런 곳이 주요 대상이 된다고 하네요. 자, 집에서 떠나는 여행 캠페인 컨텐츠는 에어아시아 한국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 그리고 인스타그램 계정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각 항공사, 관광청에서 이런 캠페인들 나중을 위해서 또 지금 견디기 위한 용기를 주는 그런 캠페인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비해서 외국 항공사, 여행사 그리고 관광청들이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는데 우리 또 정작 한국의 여행사들과 항공사는 좀 많이 지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하면 좋은데, 그죠?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좋고. 오늘 첫 소식으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출구 전략을 한 6월 말 7월 초로 맞춰서 한번 슬슬 마음의 준비, 그리고 전략, 플랜, 스케줄 짜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기대 섞인 메시지를 한번 전달해 드려 봅니다. 자, 트래블 데일리 4월 23일 목요일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